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강보합세를 보이며 시장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력은 과거 대비 크게 줄어들고 거래소가 더욱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특정 인물로부터 수사 무마를 기대하던 브로커가 공개되었으며 가상자산 시장은 도지코인의 반등을 기대하며 긴장감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최근 5천만 원을 다시 돌파하며 1억 원 전망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수탁사 빅고의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전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큰 부당 이익을 얻은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고급차를 사고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의 급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화 환율이 주말 미국 장기금리 저하에 미일 금리차 축소로 엔 매수와 달러 매도가 선행되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서진산업이 7%대의 금리로 3호째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증권가는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편 메리츠 증권은 한미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했지만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 경제학자 후카오 쿄지 교수는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로 중국 경제 의존도, 부동산 거품, 저출산과 고령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부실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워크의 파산으로 인한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글로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여야의 관심이 부각되어 부동산 시장에 더욱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고전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9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조정 국면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2차 하락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도입되었지만 사용자들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는데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예방 대책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에서는 임대업자가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세 보증보험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남에서는 정부 공식 인정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10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인천에서는 부동산 업체 7명이 보증금 24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 등의 상장 지수펀드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에 대한 간접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돈 3.75지짜리 돌반지 가격이 40만 원대에 육박하며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일 기준 금값은 팔 때 316영원, 살 때 347영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20일 KRX금 가격은 전일 대비 330원형.39% 하락한 일지당 82,67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처럼 금값은 경제적 충격에도 변동성이 적은 안전자산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의 4%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섹터의 급등세, 이에 따른 국내 기름값의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조선주 강세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한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의 부진한 전망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미국의 긴축 기조가 내년 2분기 중 종결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형성된 미국 중심의 거대 청정 경제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글로벌 핵심 의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생산성 향상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1인당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완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분석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미국의 경제 피해는 매년 약 19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가 미국 경제 부진에 따라 급락하고 있으며 이는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으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점차 떨어져 2027년에는 3%대가 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대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매도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회복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3분기에는 역성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선계 경기 둔화 영향으로 소비와 설비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과 중국 상무부 장관의 회담에서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유니클로의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일본 경제에 대해 일본은 이제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직설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노벨 과학상을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대신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K-컬처의 매력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명동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경제는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며 내년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1.5%, 유럽은 1.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해외의 대표적 경제 공동체인 유럽연합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자동차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11월 20일 기준으로 런던 금속 거래소 LME에서 납의 현재가가 달러톤 단위당 2,281달러로 전일 대비 12.5달러 상승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일 5% 하락한 것에 이어 4% 이상 상승하여 WTI는 75달러 후반대, 브렌트유는 80달러 중반대에 안착하였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 및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CRMA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분양이 지연되는 파행도 속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5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권 외교 대표단이 가자 지구전쟁의 출구를 모색하며 UN 안전보장 이사회 5개국을 순방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가자 지구 북부에서는 인도네시아 병원을 둘러싼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며 최소한 1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크라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속한 작전과 의무사령부의 지원 강화를 거론하며 반격 작전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추악한 전쟁을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해 즉각 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한국, 중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